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량을 말씀드렸을 때요, 부동산이 거래량이 추세와 거래량을 같이 보면 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요,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승 강도가 세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하락 강도가 그만큼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준다고 하면은 상승은 하나 상승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찔찔찔찔 흘러내리는 그러한 하락 강도는 약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와 거래량을 같이 보면 시장에 대한 현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전국 거래량을 말씀드렸을 때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도요, 작년 대비해서 1월에서 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2분의 1 토막 났고요, 2020년도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청에 대한 자료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총 14만 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2.6%가 감소했고요, 월간 거래량으로도 전월 대비해서 27.8% 감소하면서 그만큼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연도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봐도요, 2006년도부터 길게 봐도요,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량이 1월에서 6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더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금 추세들을 보면 누구나 설왕설래를 할 수 있지만 뚜렷하게 말씀드려 보면 하락 지역이 늘어나면서요, 통계지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통계 자료를 봐도요, 주간 대비해서는 전국 대비해서 수도권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하락 강도는 높지는 않지만 하락을 해도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평균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해서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 분야별 거래 현황을 봐도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도요, 총 52,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요 57.5%나 감소를 했습니다. 월간 거래량으로 해서도 전월 대비 29.4% 크게 감소했는데요, 분야별 거래 현황 중에 공동주택이 가장 크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세가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총 5,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2% 줄었고요, 월간 거래량도 전월 대비해서 30%가 감소했습니다.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거래량이 줄었다고 할 수 있으면 토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감소, 전월 대비해서 27%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부동산 화랑기에는 대체제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꺾였다고 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 감소, 전월 대비해서도 20.4% 감소하면서 분야별 거래량을 봐도요, 경기도 지역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주택, 토지, 오피스텔 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집을 구입하는 최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항상 올라가는 중간에도 조정이 있고요, 하락하는 중간에도 반등장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최근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그 하락 강도는 아직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 자체는 하락 강도가 아직 세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대비해서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좀 많이 말씀드린 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 주택 대비해서도 신규 분양을 노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신규 분양 중에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는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해서 약 70%의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가 대비해서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대비해서는 그 신규 주택을 노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그 이유는 있겠지만 꾸준히 놓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시세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시다가요.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하면 급매물이 크게 나오겠지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같은 걸 꺾인 초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초입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매도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매물들을 호가들을 낮추면서 내놓는 그러한 추세들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는 급매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자체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자체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불안에 따라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먼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그 지지를 하는 모습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경기 자체의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자체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우상향으로 하겠지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중에서도요 조정장이 있고요 하락 중에서도 그 반등장이 있듯이 지금 그러한 추세 같은 경우는 읽으시면서요 신규 분양 시장을 여전히 그 경쟁률은 치열하겠지만 신규 분양 시장을 노리면서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존 주택 중에서도 아직은 급매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더 하락세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호가들을 낮추면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을 노리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매물이 아직 본격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팔라는 그러한 그 시기들은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가 가까워질수록 또한 내년 초까지는 매물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는 더더욱 기존 시장 중에서도 본인들이 노렸던 지역 중에 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한 급매물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전국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